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 아침에 올라온 이 칼럼이 좀 이 팬들 사이에 좀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임영웅 콘서트가 전 세계를 향해서 성장하려면 하면서 좀 조언을 해주고 있는데, 조언을 해주는 내용이 조금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내용을 좀 같이 읽어보면서 제가 임영웅님을 2020년부터 지금 근 3년간 임영웅에 대한 이야기도 좀 전해드렸고, 또 임영웅의 신곡에 나왔을 때 전문가들의 평가도 들어봤고, 또 제가 직접 임영웅 콘서트를 가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할 말은 할 수 있겠다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다만 이 제가 음악 전문가가 아닌 거는 뭐 아시죠? 저는 우리 대전에서 기자 생활을 한 30년을 하고 그 다음에 은퇴한 다음에 지금 유튜버를 제가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뭐 음악적 뭐 소양이 깊고 또 음악성을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 다만 많은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제가 정리해서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전해드리는 건데, 지금 이 칼럼을 쓰시는 분도 본인이 임영웅 팬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 임영웅님이 이제 여기 뭐 임영웅을 응원하는 팬으로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팬으로서 콘서트의 글로벌한 진화를 염원하는 리뷰어로서 아쉬움이 드는 부분도 있었다. 물론 지극히 취향의 차원이다. 취향의 주관적인 생각일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그러나 이것만 좀 더 고민해 본다면은 전 세계인이 모두 즐길 수 있는 공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는 이 글을 쓰신 우리 이설님도 임영웅 팬으로서 임영웅님이 좀 더 글로벌하게 나가는데 이런 걸 조금 보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짚어주시는 거예요. 뭐 저도 뭐 동의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세부적인 내용이 조금 제가 드릴 말씀이 있다라는 거니까 혹시 우리 이설님도 너무 뭐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요. 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의견을 좀 받아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우선은 우리 이설님이 임영웅님이 그동안에 LA 콘서트까지 마치면서 이번에 이제 KBS 마이 리틀 히어로 방송하는 부분을 짚어줬고요. 그러면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팬들로서는 감격적인 순간이고, 그것이 이제 뭐랄까 예능까지 만들어져서 방송에 나왔던 부분들을 설명을 했습니다. 특히 돌비 극장이라는 것은 말 맞다나 그 어떻게 보면 전통적으로 권위 있는 아카데미 시상식이 열리는 극장이기도 하고, 또 전 세계 아티스트들의 또 어떻게 보면 꿈이기도 하고, 공연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장소에 가서 우리 임영웅님이 공연을 함으로써 감격스러운 점, 그거는 뭐 팬도 그렇고 우리 임영웅님도 같이 감격스러운 부분이죠. 그 부분이 지난번에 이 예능에서도 이제 그대로 이제 표현이 됐었죠. 그런데 이 이설님이라는 분이 이제 이 말씀하기를 임영웅님의 공연이 앞으로 세계로 나가기 위해서 공연의 구성 부분을 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동안 많은 국내외 가수들의 공연을 직관했지만은 한국 가수들은 유별나게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 것이 바로 팬들을 향한 뭐 소개라든지 팬과의 대화가 너무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공연에는. 이 얘기를 하면서 디너쇼 부분에 대해서도 가수들이 디너쇼 얘기하면서도 그 어떻게 보면 그런 이야기가 너무 중심이 많이 된다라는 지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LA 공연까지 얘기합니다. 임영웅님의 LA 공연도 팬과의 소통이 제법 길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서 이제 밥 딜런이라는 이 세계적인 가수죠. 밥 딜런 이분이 평화상까지 받았죠. 노벨 평화상까지. 밥 딜런을 얘기를 하면서 밥 딜런이 내한 공연을 할 때 그때 뭐 마지막 한마디 땡큐
땡큐 코리아 이거 얘기했다고 하면서 오로지 음악적으로만 공연이 이루어졌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소위 말하면은 이야기가 너무 길다 이런 얘기를 지금 이분이 하십니다. 근데요, LA 콘서트를 갔다 오신 분들, 제가 봐도 전체 공연이 한 2시간 정도 되면은 임영웅님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예. 지금 방송으로 나오는 부분이 이야기가 좀 길죠. 그거는 방송을 위해서 노래가 3곡인가 나오고 이야기 위주로 방송이 많이 짜여졌는데 예능 방송에 실제 LA 콘서트를 가서 보면은 노래가 주고 이야기는 그 사이에 숨 돌릴 때 잠깐씩 들어가는 겁니다. 잠깐씩.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우리 이설님이 이야기하는 소설이 이야기가 너무 길다라는 부분은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현장을 가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노래가 3곡, 4곡을 하고 나서 잠깐 숨을 돌리면서 팬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특히 LA라는 곳은 감격적인 곳이니까 좀 더 하지, 국내에서 공연을 3시간 할 때는요, 이야기보다 주로 노래 위주입니다. 노래 위주로. 그래서 이것은 우리 이 공연의 구성 부분은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다만 특히 임영웅님이 해외 공연을 갔다면은 그 나라의 언어가 쉽게 되지 않다 보니까는 오히려 짧아지겠죠. 당연히. 그러면은 미리 준비한 멘트, 의미 있는 멘트들로 그 관객들과의 호응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중요한 거는 노래로 가겠죠. 가지, 공연으로 가지. 한국에서처럼 그렇게 이야기가 길어지기가 어렵지 않는가.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공연의 구성만큼은 진짜 너무 재미있고요. 뭐라 하죠? 노래도 노래지만 또 그 안에 드라마적인 이야기도 담겨 있고 해서, 저는 임영웅님의 콘서트를 제가 미스터 트롯 때 그때도 갔고, 그 다음에 임영웅님 단독 콘서트 때도 이제 쭉 전국을 다녀보고 LA까지 갔다 온 바에 의하면은 이 부분은 그렇게 걱정할 부분이 아니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밥 딜런은 한국말 하나도 못하니까는 땡큐 코리아라고 했는데, 임영웅님은 그래도 영어가 좀 되고 하니까 오히려 영어로 조금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막 우리가 디너쇼에서 하듯이 그렇게 길게 할 건 아니니까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겠다라는 생각 듭니다. 2번째입니다. 아무튼 이분도 우리 이걸 칼럼을 쓰신 이설님도 임영웅 팬으로서 임영웅이 잘 되라고 조언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다시 들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음악적 스펙트럼을 얘기를 합니다. 네. 임영웅님이 최근 9시 뉴스에서 인터뷰에서 해외 진출을 위해서 음악적 스펙트럼을 넓혀야겠다라고 하고, 이 음악적 스펙트럼을 넓혀서 해외 분들이 좋아할 수 있게 하고 싶다. 이게 나의 바람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팝이나 힙합 같은 장르에도 도전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뭐 그런 느낌을 가미해서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해외 팬과의 교류를 염두에 둔 말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실제로 임영웅님이 유명세를 탄 짧은 기간 동안에 꽤 다양한 장르를 도전했다면서 폴라로이드와 런던 보이를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음악적 다양성이 임영웅의 브랜드와 아이덴티티를 강화하는데 약이 될지는 모르겠다라고 고민해 볼 과제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임영웅님은 소위 말하면 국내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 뭐랄까요, 절제된 보이스를 통해서 또 애절함, 이런 거를 잘 표현해서 많은 팬들과 호흡을 했는데, 이게 과연 이것을 가지고 국내로 갈 수 외국에 갈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 하는 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임영웅님의 노래가 이 뭐라 그러죠? 그렇죠. 감미로우면서도 절제된 보이스라는 건 충분히 제가 공감을 하는데 저기 그 부분이 외국인들도 똑같이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전달력에 있어서는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 부분이 과연 얼마만큼 갈 것이냐라는 거는 뭐 아직 평가를 안 해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음악은 만국 공통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런 감성 보이스도 좀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임영웅님이 그래서 음악적 스펙트럼을 넓힌다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는 이 앞으로 글로벌한 해외 팬들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 음악적 스펙트럼을 더 넓히겠다라는 걸 먼저 꺼냈던 겁니다. 임영웅님이 먼저 꺼내서 본인도 여기 준비한다고 하니까 이 집 앨범을 보면은 아 이런 고민이 담긴 노래가 나왔구나가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 집 앨범을 보기 전까지니까 지금 그런 걱정을 해주는 것도 뭐 이해는 할 수 있겠지만은 이 집 앨범을 보면은 다르게 판단할 수가 있고요. 다만 임영웅님이 당장 움직인다는 것이 아니라 이 집 앨범이 나오고 글로벌하게 나가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살짝 하나 더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해외 진출 단계를 얘기를 합니다. 지금 LA 콘서트는 임영웅으로서는 해외 진출의 서막과도 같은데 이번 공연을 발판해서 월드 콘서트를 꾸준히 여는 아티스트로 발돋움하겠다. 이게 이제 소망인데 좀 성급하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분이 성급하다. 돌비 극장 같은 경우는 결국은 교민들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참 그렇습니다. 임영웅님이 우선 언어적으로 임영웅님 노래가 언어적으로 글로벌하게 많은 전 세계 시민들한테 다가가 있는 부분은 뭐죠? 좀 약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이 집 앨범부터 스펙트럼을 넓히겠다고 말을 꺼냈다는 얘기는 벌써 임영웅님이 뭔가가 준비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 집 앨범부터 글로벌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메시지가 담긴 노래가 나와서 그것으로 어떻게 보면 해외에 대한 진출하기 바로 전 단계에서 팬들을 확보하지 않을까 싶어요. 뭐 당장은 오늘 내일 당장은 좀 그렇다 손 치더라도 그러나 이 집 앨범이 나오고 국내 활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해외로 이 이야기가 번져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것이 제가 이런 사례를 하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인도네시아에서도요 임영웅님의 이름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인도네시아에 있는 그냥 지나가다가 만난 어떤 유튜버가 인도네시아에 있는 지나가다 만나는 수영하는 젊은이들인데 임영웅을 얘기해. 한국에서 왔다고 하니까 임영웅 아니면 BTS 둘 사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만큼 특히 아시아권에서 임영웅님의 위치가 그러니까 임영웅님에 대한 이 인기가 올라가고 있고 아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참 뜻밖의 저도 오늘 이걸 보면서 야 이렇게 이 음악이라는 거는 원래 언어가 이 한국말하고 뭐 영어 있고 뭐 인도네시아어로 들어본 적이 없다 손 치더라도 이렇게 인도네시아에서도 젊은이들이 찾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베트남에서도 최근에 오늘 한국일보도 보도가 났었는데 어제 그저께 베트남에서도 임영웅 새로운 한류로서의 임영웅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고 임영웅 팬들이 확대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임영웅이 한 번도 베트남을 가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노래를 또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노래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음악은 흘러가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그 음악을 좋아하는 팬들이 벌써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겼다라는 것은 임영웅님으로서는 글로벌하게 가고 싶은 소망에 맞아떨어져서 더 용기를 주는 거죠. 저는 그래서 뭐 당장 오늘 내일 간다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뭐 올해 말 아니면 뭐 내년쯤 정도에는 충분히 해외 진출도 가능하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이제 우리 저 칼럼니스트 이설님이 쓰셨는데 이설님도 임영웅 팬으로서 임영웅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이 칼럼을 썼다는 건 알지만은 제가 현장을 같이 다녀본 사람으로서는 좀 이 임영웅에 대해 좀 더 깊이 있게 좀 더 애정을 가지고 좀 보셨더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보면서 좀 두서없게 제가 이 설명을 좀 드려봤습니다. 아무튼 우리 팬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현장에서 임영웅을 보고 임영웅도 느끼고 콘서트도 보고 여러 가지를 자료를 봤을 때는 저는 해외 진출에 대한 꿈을 충분히 가질 수 있고 그리고 또 그 실현할 수도 있겠다. 다만 첫 도전이라는 거는 두렵죠. 그리고 이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또 생각보다 많은 팬이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계속 머뭇거리고 행동을 안 옮긴다는 얘기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는 임영웅님의 도전, 특히 KBS 9시 뉴스에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이 어디 나오죠? 다시 한번 그걸 읽어드리고 싶은데 어디 있나? 어디 있었는데 아무튼 KBS에서 그 했던 것처럼 이 그런 그 스펙트럼을 넓혀서 해외로 진출하는 꿈 전 행동으로 옮겼으면 좋겠고요. 임영웅님이 가면은 오구TV도 따라가서 또 현장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